12번째 노트고요. 12번째 노트에서는 요 2번 그 다형성, 가상함수, 늦은 바인딩 요쪽 위주로 좀 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상속을 모델링 해 가지고 이제 다양성을 활용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그 지난 노트에서 살펴봤던 경우에는 이름이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이 make 사운드를 순수 가상함수로 만들었어요. 즉 부모의 코드가 없었습니다. 코드가 없고 그냥 리모컨의 버튼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얘가 재정의하게 되겠고, 순수 가상함수를 갖고 있으면 펫은 추상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가 되는데, 요 예제에서는 이제 그 make 사운드의 기본적인 어떤 코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얘를 구현하는데 여기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고 얘는 추가적으로 뭘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때, 재정의할 때 부모의 가상함수가 있고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보통은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해야 되기 때문에 걔를 호출하고, 아니면 호출하기 전에 뭘 하고 호출하거나 그걸 호출하고 또 뭐를 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make 사운드를 강아지에서 만들 때 부모에 있는 make 사운드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냥 펫 땡땡을 쓰지 않고 make 사운드를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재기 호출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는 부모에 있는 make 사운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있는 make 사운드를 부르고 싶으면은 부모 클래스 이름 땡땡 이렇게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어떤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부모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으면은 부모 클래스 이름과 가시 영역 해소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법을 좀 설명드리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요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 함수는 펫을 참조 타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펫의 make 사운드를 부르고 있어요. 펫 리모컨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펫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펫 클래스에 의해서. 근데 참조 타입의 경우에 실제 호출할 수 있는 건 make 사운드와 가상함수이면은 이 펫이 뭘 가리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강아지면 강아지에 있는 make 사운드, 고양이면 고양이에 있는 make 사운드, 뭐 햄스터면 햄스터에 있는 make 사운드가 불러지는 거예요. 따라서 컴파일러가 이 함수를 번역할 때 컴파일 시간에는 어떤 애가 여기에 전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지정해 가지고 코드를 연결시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언제 해요? 실행 시간에 하는 거고, 그렇게 실행 시간에 호출할 함수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늦은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늦은 바인딩. 그래서 늦은 바인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리모컨이 포인터 또는 참조 타입이어야 되겠고, 호출하는 함수가 뭐가 돼야 돼요? 가상함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펫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it를 얌얌 출력하게, 리턴하게끔. 근데 이 it는 가상함수가 아니에요. 가상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p는 펫 타입이죠. 근데 it는 가상함수가 아니에요. 가상함수가 아니면은 무슨 바인딩을 해요? 이름 바인딩을 합니다. 그러면 p의 it는 이 p에 뭐가 오든지 상관없이 얌얌이 출력되는 거예요. 쩝쩝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강아지가 오면은 쩝쩝,
강아지가 아닌 다른 애들이 오면 뭐 다른 게 불러주기 싶으면은 저 스윙 이트 함수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버추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버추얼로 안 만들어주면은 레이트 바인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추얼로 수식을 해줘야 가상함수가 되겠고, 그 버추얼로 수식된 가상함수를 자식에서 재정의하면은 버추얼로 수식하는지에 상관없이 가상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컴파일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재정의할 때는 무슨 키워드로 수식해줘요? override나 아니면 final로 수식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추얼 키워드의 수식은 메소드를 선언할 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메소드 정의를 별도 파일에 할 경우에는 선언에만 버추얼 수식해주고 정의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스태틱 함수나 범용 함수는 가상 함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함수라는 거는 객체 메소드를 말해요. 객체 메소드이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상 함수는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실행 시간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객체 메소드를 가상 함수로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으로 활용할 그런 메소드들만 버추얼로 수식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가상함수를 가진 클래스를 우리가 다양성 지원 클래스라고 그래요. 다양성 지원 클래스. 그러면 가장 미니멀한 그 다양성 지원 클래스는 소멸자만 가상함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최소 항상 우리가 이 가상함수를 만들 때에는 이제 상속의 어딘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럴 거고, 그렇게 되면은 소멸자는 반드시 가상 소멸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C++의 바인딩 규칙, 객체와 관련된 바인딩 규칙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객체가 아닌 그 메소드가 아닌 함수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름 바인딩을 해요. 그러면 언제 늦은 바인딩을 하냐? 우리가 객체를 값 타입 변수로 처리할 수도 있고, 포인터 타입 변수, 참조 타입 변수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 타입 변수로 처리할 때 호출하는 메소드가 일반 메소드 있고 가상 메소드일 수 있는데, 언제 늦은 바인딩을 하냐면은 내가 사용하는 타입 변수가 포인터 또는 참조 타입이고 함수가 가상 함수일 경우에만 늦은 바인딩을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이름 바인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가상 함수 중에 이제 몸체가 없는 애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equal 0으로 수식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함수를 우리가 순수 가상함수라고 그러고, 순수 가상함수를 가지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겠고, 추상 클래스가 되면은 객체를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C++는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언어에서는, 특히 자바 같은 데서는 abstract라는 키워드로 수식만 하면은 그 클래스는 순수 가상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추상 클래스가 되는데, C++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함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상함수를 구현한다기보다는 늦은 바인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만들게 돼요. 내부적으로 버추얼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실행 시간에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이 무거워지고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양성을 활용하고 싶은 그런 메소드들만 가상함수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버추얼 메소드, 다양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모 클래스에 가상함수를 만들고 그 자식 클래스들은 그 가상함수를 그 자식 클래스에 맞게 이제 재정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상함수를 재정의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첫째, 매개 변수 목록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반면에 반환 타입의 경우에는 만약 반환 타입이 값 타입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참조나 포인터 타입을 반환할 경우에는 더 특수화된 타입을 반환해도 재정의하는 함수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부모 메소드가 const이면 재정의하는 메소드도 const여야 되고, 부모 메소드가 no except면 재정의 메소드도 no except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 메소드를 버추얼로 만들면서 const no except로 수식했어요. 그럼 자식은 const no except final 아니면 const no except override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얘 순서를 바꾸잖아요. 그럼 문법 오류 나요. 그래서 만약 const no except override를 세 개를 다 수식하고 싶다. 그럼 순서는 const no except override 요 순서대로 수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상함수를 재정의할 때 앞에 버추얼을 붙여도 되지만 보통은 생략한다. 왜냐하면 override 수식어를 우리가 붙일 거고요. 아니면 final을 수식할 거기 때문에 둘은 꼭 수식해 주시고요. 걔를 보면 가상함수만 override final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 버추얼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final과 override가 같이 나올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함수를 재정의할 때는 자식한테 다시 또 재정의를 허용할 거면 override, 자식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재정의 허용하지 않을 거면 final로 수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재정의할 때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다른 언어는 이렇게 안 되는데 C++는 재정의할 때 접근제와 관련된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재정의하면서 권한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 메소드보다 접근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는 괜찮은데 강화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C++ 허용하지만 약화시킨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는데 후 입장에서 보면은 B가 재정의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바 같은 경우에는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화시키는 거는 조금 그래도 더 난데 강화시키는 거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봅시다. 요 BB는 값 타입이죠. 값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 이름 바인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타입을 이용하면 얘를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는 거는 뭐에서 결정돼요? 요 타입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B의 fu를 보면 fu는 protected니까 이거 안 되겠죠. B의 반은 돼요. 부모는 못하게 했는데 자식은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를 봅시다. 이제는 A 리모컨을 쓰는데 B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참조 타입이니까 이제 늦은 바인딩을 해주겠죠. 가상함수면, 둘 다 가상함수면. 그런데 호출할 수 있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부모에 의해서 이 A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럼 fu를 보니까 public이니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실행되는 건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요게 실행되는 거죠. 이거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B는 프로텍트를 만들어서 자기 걸 실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반은 실제 프라이빗이니까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런데 원래는 이 B가 갖고 있는 반은 퍼블릭인데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죠,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 제어를 상속하면서 막 바꾸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제 C++는 기본 인자가 있죠. 근데 기본 인자를 재정의하면서 바꾸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본 인자는 그 실행 시간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기본 인자는 항상 바인딩과 상관없이 컴파일 시간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B는 값 타입이니까 이름 바인딩을 하죠. 이름 바인딩을 하니까 요걸 그냥 써요. 그러면 2를 주면 1이 호출이 돼요. 뭐 이거는 별로 문제가 없죠. 근데 얘를 봅시다. 얘는 이제 참조 타입이고 B를 가리켜요. 그러면 이제 늦은 바인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F를 부르면은 실제 얘가 불러지는 거고, 내가 기대하는 건 요걸 이용할 것 같은데 실제 이용하는 건 뭘 이용해요? 요걸 이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얘는 그 늦은 바인딩이지만 인자들은 그 기본 인자들은 컴파일 시간에 미리 다 처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f니까 A 리모컨을 봤으니까 얘를 이렇게 컴파일 시간에 바꿔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실행 시간이 돼서 여기로 호출하는 거죠. 그럼 2와 0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기본 인자를 만약에 그러니까 가상함수에 쓸 경우에는 이제 재정의 하면서 바꾸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되게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기본 인자를 쓸 경우에는 부모의 기본 인자 쓰면은 자식들도 그 기본 인자를 쓰게끔 돼야 되는 게 이게 바람직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객체를 전달할 때는 다양성을 활용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 참조 전달을 쓰게 되겠고, 이제 포인터를 쓸 수도 있는데 실제는 포인터보다는 이제 참조로 쓰는 게 코드의 간결성과 강건성 측면에서 더 좋죠. 여기는 항상 안에서 P가 널 피텔인지 검사를 해야 되지만 여기는 그런 검사가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쓰면 이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복사하는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의 어떤 객체를 함수의 인자를 전달할 때는 주로 이제 참조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의는 우리가 말하는 오버라이딩은 가상함수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수식어는 어디에만 붙일 수 있어요? 가상함수에만 수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상함수가 아닌 메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내가 재정의했어요. 똑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재정의하고 말하기가 좀 힘들지만 어쨌든 똑같은 걸 만들어 버리게 돼요. 똑같은 걸 만들어 버리게 되면 얘가 얘를 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얘가 없으면 fu를 물려받겠죠. 근데 얘가 있으면 얘를 물려받는 거를 막아버리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얘네들은 가상함수가 아니니까 이름 바인딩을 할 것이고, 이름 바인딩을 하게 된다는 건 B에 가면 fu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바인딩 가서 다시 그 바인딩을 살펴볼 때
그러니까 바인딩 규칙 관련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어쨌든 일반 함수를 재정의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에 있는 메소드들을 가리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원래 재정의는 요게 일치돼야 되죠. 근데 얘는 일치가 안 돼도 이름만 같아 버려도 얘가 숨겨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안 돼요. 이름 바인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A가 참조 타입으로 B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A는 참조 타입이지만 fu는 일반 함수이기 때문에 무슨 바인딩을 해요? 이름 바인딩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늦은 바인딩 하기 위한 조건은 참조 타입 플러스 메소드가 가상함수여야 돼요. 근데 fu는 가상함수가 아니니까 이름 바인딩을 해요. 이름 바인딩 한다는 건 A 리모컨을 쓰면은 얘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에는 정수 하나 받는 게 있으니까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거죠. 실제 가리키는 애는 B인데 얘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늦은 바인딩, 이름 바인딩 이런 걸 하는 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초기화된 순서는 설명드렸죠. 초기화된 순서는 쓰이면 이렇게 불러지죠. 제일 먼저 불러지는 생성자는 A의 생성자고, 그 다음 B, 그 다음 C예요. 물론 우리가 호출한 건 C 생성자가 먼저이지만 실제 몸체가 온전하게 실행해서 완료되는 건 A죠. 그 다음 B, 그리고 맨 마지막 C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생성이 되면 소멸자는 그 순서의 거꾸로예요. 그러면 뭐부터, 어떤 소멸자부터 불러줘요? C, B, A. 요 순서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자는 항상 생성자가 호출된 거에 역순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출은 완료된 순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자가 완료된 순서로. 그래서 이렇게 만약 되어 있다. 그러면 B는 저렇게 값 타입으로 만들었으니까 B가 소멸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B를 생성하면은 제일 먼저 불려지는 게 X 생성자 2, A, 3, Y, 4, B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불러줘요. 저렇게 생성을 하면. 생성자. 그러면 B가 소멸되면 얘 거꾸로니까 B 소멸자가 불러지게 되겠고, Y 소멸자가 불러지고, A 소멸자가 불러지고, X 소멸자가 불러집니다. 거꾸로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소멸자는 생성자가 호출된 거에 역순으로 자동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 버추얼 소멸자가 돼야 되냐? 버추얼 소멸자. 자, 여기 보면은 캣이라는 거를 생성했죠. 동적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delete P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고양이의 생성자가 가상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무슨 바인딩을 해? 소멸자도 가상함수가 아니면 이름 바인딩 하겠죠. 그럼 이름 바인딩 한다는 거는 P를 딜리트하면 어떤 소멸자가 불러지는 거예요? 이름 바인딩 하면. P는 무슨 타입이에요? pet 타입이죠. 그럼 뭐가 불러져요? pet의 소멸자가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가 불러져야 돼? 얘는 뭐야? pet이 아니라 실제 가리키는 애는 뭐야? 고양이죠. 그래서 고양이가 불러줘야 되는데 pet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때문에 소멸자가 올바르게 불러지기 위해서는 P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소멸자가 불러줘야 되죠. 그래야 정확하게 역순으로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멸자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가상 소멸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소멸자를 가상 소멸자로 만들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실행된 순서대로의 역순으로 소멸자들이 안 불러지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반드시 상속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소멸자를 버추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맨 꼭대기 있는 애의 소멸자를 버추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밑에 애들은 버추얼로 수식하나 안 하나 소멸자들이 다 뭐가 돼? 버추얼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 소멸자가 버추얼이면 자식은 버추얼로 수식했든 안 했든 자식 생성 소멸자들은 뭐가 돼요? 가상 소멸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독성을 위해서 소멸자는 그냥 버추얼로 수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소멸자가 버추얼이 돼야 되는지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는 이 소멸자들을 버추얼로 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딜리트를 하게 되면은 얘만 불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버추얼로 했기 때문에 P가 딜리트가 되면은 C에 있는 소멸자가 먼저 불러지는 게 아니라 C가 가리키고 있는 D의 소멸자가 먼저 불러지게 되겠고, D가 불러지고 나서는 자동으로 자기 부모의 소멸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불러지고 얘가 불러져요. 거꾸로 잘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재정의 할 때 override 또는 final로 수식해 줘야 됩니다. final로 붙이면은 밑에서 재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요 자체를, 클래스 자체를 final로 만들 수도 있어요. final. 요 final 수식하는 위치를 잘 보세요. 어디에다 했어요? 클래스 이름 뒤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final로 수식하면은 이 C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상속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를 final로 만들면은 B를 상속할 수는 있죠. B를 상속할 수 있는데 뭐는 못해? 요 F를 override 할 수는 없어요. final이니까. 근데 클래스 자체를 final로 만들어 놓으면은 상속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상속을 아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override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override 할 수가 없는데 상속을 못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final이면 얘가 override 하는 모든 메소드는 뭐가 돼? final이 되겠죠. 그렇죠? 다이내믹 캐스트. 자, 우리가 다양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은 조상 타입의 리모컨, 그러니까 조상 타입의 포인터 타입이나 참조 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후손들을 가리키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면 부모 타입의 요 사용하는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에서 결정돼요? 여기에 있는 퍼블릭 메소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가상함수면 실제 호출되는 건 뭐에서 결정돼요? 가리키는 게 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식에는 메소드가 있어. 부모에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호출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리모컨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펫 리모컨에는 없어. 퍼블릭 메소드가. 근데 자식에 뭘 추가했어요. 강아지에. 근데 그 강아지에 추가된 그 메소드를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펫 리모컨으로는 실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행을 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는 그 메소드가 없으니까, 버튼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못해요. 그러면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 부모 리모컨에 가리키고 있던 강아지를 원래 강아지 리모컨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인데 펫 리모컨을 가리키고 있다가 프로그램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펫 리모컨이 아니라 원래 이 강아지 타입인 강아지 리모컨으로 바꿔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사용하는 타입 변환을 우리가 타입 변환이 뭐냐면은 다이나믹 캐스트예요. 이 다이나믹 캐스트 할 때 스태틱 캐스트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스태틱 캐스트와 다이나믹 캐스트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다이나믹 캐스트는 실행 시간에 검사를 해줍니다. 실제 변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줘요. 스태틱 캐스트는 검사를 안 해.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이내믹 캐스트는 스태틱 캐스트와 달리 실행 시간의 타입 변환 가능 여부에 대해 검사를 하고 실패할 경우에 null PTR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이내믹 캐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 타입을 null PTR과 비교해 가지고 타입 변환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속 관계에서 타입 변환할 때는 다이내믹 캐스트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게 되겠고, 이 다이내믹 캐스트를 이용해서 타입 변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클래스들이 다양성을 지원하는 클래스여야 됩니다. 가상함수를 갖고 있는 애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이내믹 캐스트는 크게 우리가 종류를 다운 캐스트, 크로스 캐스트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상속 구조가 이래요. 다중상속을 이용하고 있어요. D는 B와 C를 상속받고 있고 B는 A를 상속받고 있어요. 되게 좀 복잡하죠. 그런데 D 객체를 만들었는데 D 객체를 뭐가 가리키고 있어요? A타입의 리모컨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그 D타입의 객체는 실제 어떤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D 객체는 A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B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C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D로도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 포인터가 가리키는 게 D면 그 객체를 이제 B 타입이 가리키도록, C 타입이 가리키도록, D 타입이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가 가리키고 있는데 B가 가리키도록 하면은 얘를 다운 캐스트라 그래요. 아래 타입. 근데 A와 전혀 관련이 없는 C로 바꾸면은 C는 A와 관련이 없죠. 그러면 얘를 크로스 캐스트라 그래요. 형제. 그러니까 얘의 형제는 아닌데 하여튼 얘의 형제죠. 복잡해요. 그래서 하여튼 C로 바꾸는 경우를 우리가 크로스 캐스트라 그래요. 근데 뭐 이게 다운 캐스트나 크로스 캐스트냐를 구분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요 위치에 실제 객체가 D 타입이에요. 그러면 이 객체를 우리가 D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C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B로도 처리할 수도 있고 A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 D를 뭘로 가리키는 거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다른 걸 가리키도록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바꿀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다이내믹 캐스트라는 거고, 이 다이내믹 캐스트는 실제 바꿀 수 없는 걸 바꿀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뭘 해줘요? null PTR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다이내믹 캐스트를 한 다음에 뭘 해줘야 돼? 결과 타입이 이제 null PTR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다이내믹 캐스트 할 때 포인터를 이용하지 않고 참조 타입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조 타입을 이용하면은 null PTR 개념이 없죠. 그래서 그거는 또 조금 달라지니까 내가 참조 타입을 타입 변환하는 건지 포인터를 타입 변환하는 건지 잘 보시고, 보통은 우리가 주로 포인터 타입을 많이 타입 변환할 때 다이내믹 캐스트를 사용합니다.
요 예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A가 있고 B는 A를 상속받았어요. 근데 얘는 다양성 지원 클래스가 아니에요. 가상함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스태틱 캐스트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다이내믹 캐스트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 캐스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타입 변환하는 애들이 다양성 지원 클래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에러가 난 이유는 다양성 지원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오타다. 요거 오타예요. 요거 오타. C로 바꿔주세요. C. C. 요거 C예요. 요게 C. C. 그래서 이 A는 C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럼 A를 C로 못 바꿔요. 그렇죠? 그러면 에러 나는 거예요. 스태틱 캐스트에서 에러 납니다. 얘는 이 에러 나는 건 이제 문법 에러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제 소멸자가 가상함수니까 다양성 지원 클래스이고 D는 C를 상속하고 있고 E도 하는 거죠. 그래서 C가 있고 D, E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C1은 D를 객체를 가리키고 있고 C2는 E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C1을 D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원래 C1은 D 타입의 객체니까 요 리모컨을 쓰다가 요 리모컨을 바꾼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C2는 E인데 C 리모컨을 처리하고 있다가 얘를 원래 자기 거인 E로 바꿨죠.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C1은 D였는데 D와 E는 관련이 없죠. D를 E로 못 바꿔요. 얘가 pet, dog, cat이면 dog은 cat으로 타입 변환이 안 되는 거예요. cat이 dog도 안 되니까 요거는 안 돼요. 안 되지만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E2는 뭐가 돼요? null PTR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입 변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요 다음에 E2가 null PTR이 아닌지 보면은 성공적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스태틱 캐스트를 쓸 수도 있는데 이 스태틱 캐스트는 이런 검사를 실행시간 검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다양성을 지원하는 클래스의 타입 변환할 때는 뭘 사용해야 돼요? 다이내믹 캐스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관계에서 다양성 지원하는 클래스 간의 타입 변환은 다이내믹 캐스트를 사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객체들이 이제 부모 리모컨을 갖고 또는 상위 리모컨을 갖고 이게 참조 타입일 수도 있고 포인터 타입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하위 타입 객체들을 가리켜서 프로그램을 하겠죠. 근데 현재 A 리모컨을 쓰고 있는데 A 리모컨을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실제 뭔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알고 싶어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타입 I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 R이 B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펫이고 B가 강아지면은 강아지 객체이면은 여기다가 R을 놓고 여기다 타입 ID dog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참이면은 R이 무슨 타입? 강아지라는 거고 아니면은 강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모컨이 실제 어떤 타입을 가리키는지 혹시 확인하고 싶으면은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타입 ID입니다. 그래서 타입 ID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돼요. 변수와 어떤 타입의 ID를 비교해 가지고
이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가 이 타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타입 아이디는 또 되게 특이해요. 연산자면 컴파일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연산자이지만 타입 아이디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인클루드 해야 돼요. 타입 인포를 인클루드 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이즈 오브나 플러스 연산자를 쓴다고 뭐 인클루드 해야 되는 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타입 아이디는 C++에 있는 연산자고요. 연산자 우선순위 테이블에 다 있는 단항 연산자인데 특이하게 얘를 쓰려고 그러면은 어떤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